네, 이명희님, 김인희님, 박주영님, 정은수님, 시아시우맘님,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꼭 듣고 싶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잘 오신 거고요. 그리고 송소민님, 오경환님, 그리고 박선웅님, 네, 채채마마님, 가좌 한보영님 출첵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시간 정말 알차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앞서 저희가 10분 일찍 온 만큼 라이브에 앞서서 저희가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맞춰주시면 커피 교환권까지 드리는 그 10분 일찍 들어온 거 다 알고 일찍 들어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몸 푸는 게임으로 제가 이제 캐치마인드 넌센스 퀴즈를 무려 4문제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커피 교환권 드릴 거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요. 아우, 뭐 김수현님, 네, 뭐 레드퐁퐁님, 네, 읍스 10분 타임이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김수현님을 위해서 10분 타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보고 맞춰주시는 캐치마인드 넌센스 퀴즈 첫 번째 문제 2분 추첨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어떤 그림일까요? 그림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림 보시고 난 뒤에 넌센스 퀴즈. 코니 브라운 앤드님 일찍 왔어요. 네, 자스민님 시작해요. 강현주님 고고, 고래고래님 준비하셨는데 자, 바로 시작하시죠.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댓글이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힌트를 좀 드릴까요? 일단 번지 점프는 아니고요. 헐, 어려우세요? 힌트 알겠습니다. 바로 나갈게요. 번지 점프를 하니까 네, 헤어스타일 달라졌네요. 루피너스님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도 그랬는데. 자, 애벌레고 번개. 자, 곤충. 자, 일단 첫 번째 정답 단어가 나왔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곤충. 그리고 위에는 번데기 아니에요. 애벌레 아니고요. 위에가 네, 나왔습니다. 허임숙님 첫 번째 정답 맞춰주셨고요. 두 번째 저희 당첨자 바로 보겠습니다. 누군가요? 지금 저희가 순서대로 지금 올려서 찾고 있거든요. 허임숙님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체크해놨어요. 눈이 정말 역시 지금 우리 감독님도 딱 정답을 듣자마자 그거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가 최최마마님 두 번째 정답은 충전기였습니다. 충전기 두 분 커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보시고 왔는데 충전기라고 하셨는데 정답이니까 네, 그리고 정답 맞추신 분 축하드리고요. 틀리신 분들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 번째 문제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동일합니다. 형식은 이거는 너무 쉽지 않아요? 두 글자입니다. 그냥 정아로미님 그리고 염소님 정답 휴지 정답이었습니다. 두 분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죠. 휴지 보자마자 휴지 아닐까 싶은데 두 분 역시 맞춰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답이 지금 휴지 강은실님, 로제님, 박영선님, 리어티비님, 네, 염소님 다 올려주시는데 아쉽지만 조금 늦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아쉬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3분 추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휴지 정답 끝났으니까 이제 잠깐 멈춰주시고 전주땡 민블리님 히잉나 오티 때문에 전주땡 민블리님 엊그저께도 오셨죠? 네. 그때 받아가셨나요? 제가 몇 번 아이들이 읽어드린 것 같은데 오타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강현주님이 지금 빨리 다음 문제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 3분 추첨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송브로스틴 TV님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진짜 이것도 들으면은 할 것 같아요. 힌트 먼저 몇 글자지? 반지? 예, 반지랑 잘 이제 생각해. 너무 직관적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송소민님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칭찬샘님 그리고 마지막 한 분 찾을게요. 누구였더라? 막 어떤 거 썼지? 막 찾아보실 건데 세 번째 정답전도 나왔거든요. 지금 또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희 작가님이 지금 이 손가락이 지금 막 검지가 막 멈추지 않고 있어. 지금
너무 힘드시대. 너무 지금 하면 할수록 네. 칭찬새님 두 번째였고요. 지금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 네, 지금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저도 같이 보고 있을게요. 나왔습니다. 강현주님. 세 분 정답. 정답은 스프링이었습니다. 스프링. 네. 아 이거 이제 세 분하고 네 분하고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겠어요. 저희 눈이 너무 아파서. 아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저희가 한 분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맞춰주신 분 한 분. 아 뭐라고요? 안 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두 분 가겠습니다. 두 분 가겠습니다. 네. 아 유수진님 진짜 우와 대단해요. 그쵸? 차주현님 헉 힝. 네 모두가 센스쟁이시네요. 네 스프였어요? 아니요 스프링. 나답게 반딧불님이 크크크 스프링 웃겨요. 네 아 스프였군요. 네 스프링인지 이해가 정은수님. 아 스프에다가 반지링 스프링. 네 자 저희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넌센스 퀴즈. 저희 세 분 가겠습니다. 세 분 추첨해서 저희 커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문제 주시죠.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문제는 딱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열차 아니에요. 야 열차 비슷. 야 그 비슷해. 하지만 눈이 너무 아파 못 찾겠어. 너무 많아. 진짜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제가 보세요. 제가 왜 눈이 아픈지 아시죠?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근데 지금 작가님이 여기에서 지금 제일 처음부터 올려가지고 하는데 이미랑님 한 분 지금 막 찾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금 막 보여요 정답이. 근데 순서대로 지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검지로 올려서 네 불자동차 아니고요. 네 염소님 아까 받으셨죠? 네 두리님 네 두 분 백혜환님 세 분 네 정답 홍차 축하드립니다. 항상 느끼지만 이거 AI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자가 바로바로 뜰 수 있는. 저희가 하나하나 찾으려고 하니까 눈이 너무 아프고 뒤에서 막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가 정답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네 염소님 두 번은 안 돼요. 네 한 잔 받으시고 대신에 다음 주에 맞춰주시면 제가 염소님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염소님 드리겠습니다. 자 안구 운동 제대로 했다고 하셨는데 네 제대로 했으니까 눈이 충혈된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몸 제대로 푸셨으니까 이제 저희 시작되는 라이브도 함께 해보시죠. 지금 호명되신 분들은 hello@mkyu.co.kr로 저희 닉네임, 이벤트명, 이름, 연락처 보내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한 달 이내에 보내주셔야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명되신 분들은 1월 8일까지 메일을 주셔야지 저희가 커피 교환권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본방송을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와 퓨처 인사이터 김미경 학장님과 함께 우리 아이 10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와 선생님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약 1시간 반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 시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무대 정비하는 동안 화질, 끊긴 걱정 없이 유튜브 시청 잘 하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돌아올게요. 영상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알찬 강의로 돌아오는 MKYU 에디오스 유동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 나아가 10년 후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이틀 전에 확진자가 무려 7,000명이나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네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건데 특히나 저처럼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더 아마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야 뭐 그렇다 치고 우리 애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등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교육받아서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꼭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지털과 미래 트렌드 강의에 특화된 온라인 지식 플랫폼 MKYU답게 우리 아이 10년 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미래 수업 바로 시작하기 전에 라이브 시청 안내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별도의 특강 없이 토크로만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엄마의 10시간 미래 수업을 책임질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과 언제나 한 발 먼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퓨처 인사이터 MKYU 김미경 학장님이 여러분이 궁금해할 내용만 쏙쏙 뽑아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정말 알찬 시간 함께 보시죠. 오늘 방송은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는 지금 들어오신 접속한 링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전체 공개되어서 언제든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사진을 촬영하시거나 캡처하셔서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열정대학생 이상 사용하실 수 있는 마일리지 1만 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상황 보고 제 옆에 나와 계신 두 분도 오늘 정말 댓글창이 뜨겁다. 누구나가 역시나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동감하거든요. 제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11월 17일 MKTV의 킬러 콘텐츠죠. 내일 수업에 출연해서 코로나 이후 부의 기회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예리한 시선으로 분석해 많은 시청자를 감명시키신 분입니다. 지금 이 콘텐츠는 약 20만 20만 조회수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 당신 앞에 10년, 미래학자의 일자리 통찰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한 미래학자의 자, 엄마의 10시간 미래 수업 강의를 책임지실 최윤식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요즘 정말 바쁘시고 저희를 위해서 좋은 강의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그리고 2년 전 누구보다 발빠르게 리부트를 외치시며 코로나 시국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낸 장본인이자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미래 트렌드를 말 그대로 파고 계신 분입니다. 디지털 그리고 미래 트렌드 강의에 특화된 온라인 지식 플랫폼 MKYU의 캡틴 김미경 학장님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데 한편 아까 확진자 7,000명 네. 아이들 내년 학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저도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저는 네. 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제 하나예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막내. 네. 진짜 벌써 2년째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맞아요. 2년 내내 벌써 지금 온라인 수업입니다. 박사님도 아이가 있으시죠? 저는 넷입니다. 에? 와,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와우. 예.
아이가 넷이에요? 아 예. 아니 왜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수년간 연구하셨나 그러게요. 했더니 이유가 있으시군요. 제 인생 최대 고민이죠. 인생 예. 최대 아, 고민이네요. 최대 고민입니다. 아니 그러면 댓글로 지금 여러분은 아이가 지금 몇 몇 명이시- 명이고 네. 몇 살인지 좀 써주세요. 한번 우리 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요? 아들만 넷입니다. 아, 아 진짜 최고시다. 아들 둘을 낳고요. 딸을 낳으려고 와. 했는데 아들 쌍둥이가 나오는 아. 바람에 우와. 아들 넷입니다. 아 잠깐만 네. 지금 셋인 사람 너무 많다. 진짜 많으시네요. 아이 네. 셋. 어머 한 명. 아까 두 명. 2살, 13살, 14살도 있어요. 고2 초 정말 저런 분들은 고민 많아. 초등학생이 되게 많네 오늘. 10대가 그러니까요. 주류인데요. 네네네. 어머 2명, 딸 둘, 아이 세 명이 왜 이렇게 많아? 고등학교 2학년 나랑 우리 아이랑 동갑이네. 어머 그렇구나. 7살, 9살도 되게 고민스럽죠. 세상에 8살, 대학교 2학년도 있고. 야 와. 아이가 없는 분이 없네요. 다 있으시군요 지금. 그러니까 다 우리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같은 네. 마음이죠.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지금 우리 어떻게 저는 되세요? 아들 둘이거든요. 네. 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왜 이래 오늘 다 아들만 있어. 그러니까요. 합하면 6명이네. 셋째로 둘하고 셋하고 다르고요. 셋하고 네하고 네 다릅니다. 어떻게 굉장히 어떻게 달라요? 이게 셋은요. 가까이 승용차로 마이크 됩니다. 좀. 셋은 승용차로 됩니다. 아, 넷은 승용차가 안 됩니다. 밴이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넷을 키우다 보면 이제 두 분 계신 분들은 예. 굉장히 수월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차부터 달라지. 예, 엄청 다른 모든 게 달라집니다. 방도 방도 많아요. 그렇고요. 예. 몇 살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큰애가 24시고요. 오. 대학다니고 이제 막내가 지금 이제 한국으로 오면 중3. 그럼 중3 아이가 둘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쌍둥이니까. 중간에 이제 고등학생 또 하나 더 있고요. 중3 고2 대학생 정말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치열하실 수밖에 없네요. 치열하죠. 고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콘텐츠를 네.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연구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냥 뭐 컨텐츠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네. 저희 아이들에게도 좀 그런 미래를 좀 어떻게 설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아니 아버지가 생각하면서 미래학자인데 뭐가 걱정이야 애들이. 우리 그 비밀을 이 아버지 미래학자인 네. 아들만 내짓는 아버지 미래학자님 최윤식 박사님한테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으니까 이게 진짜 찐일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그래서 이진희 님도 기대감 100배입니다라고 어,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두 분을 소개하면서 제가 뭐 방금 얘기도 들었지만은 MKTV에는 워낙 또 대단하고 유명하신 그리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요 정도만 들어도 오늘 왜 이 박사님이 나오셨는지를 또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조회수 20만 회라고 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또 시청했는지 또 좀 궁금하거든요, 박사님. 최윤식 박사님의 강의는 했다 하면 몇십만 회인데 이전 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의 200만 회 가까이 최윤식 네? 박사님 강의를 네. 들었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학자로서 이론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최윤식 박사님의 미래학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쉽게 풀어서 기어이 다가가십니다.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 네. 박사님과 저하고 만난 지도 꽤 됐어요. 꽤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기에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 구독자 뭐 20만 30만 얼마 안 될 때 네. 그때 박사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미래 속에 저는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에 대해서 솔루션을 끝까지 주고자 하시는 마음을 되게 읽었고 그래서 이제 박사님 미국에 계시는 동안도 네. 저랑 계속 연락을 했고 제가 LA 갔을 때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 네, 그때 못 그래, 못 만났고 그죠? 만났습니다. 제가 일정이 막 강의가 너무 많아서 네. 근데 그 후에도 연락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잽싸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네. 이제 우리끼리 둘이 얘기하다 나온 얘기예요. 네. 나도 고등학교 2학년이 있다. 네. 근데 내 미래도 걱정이지만 진짜 미래를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미래를 크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아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미래를 크는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 얘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냐. 이제 그 역할을 엄마가 담당해야 되는데 네. 특히 요즘 엄마들이 코로나 이후 엄청 빠르게 10년 후 미래가 우리한테 와 있는 걸 알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10년 후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런 걱정을 막 같이 둘이 얘기하다가 그러면 박사님도 애가 넷이라 그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이미 콘텐츠가 짜라락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대박. 또 제가 누굽니까? 또 근데 다행히 박사님이 또 실행력이 나랑 속도가 비슷해. 네. 대박. 이거 오. 당장 엄마들에게 알려줍시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과정을 만들었고 지금 학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열정을 갖고 이 강의에 대해서 열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강의에 앞서서 작가님과 같이 이제 우리 최윤식 박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많은 곳에서 박사님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아시아와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 프로페셔널 퓨처리스트. 북한의 미래, 삼성의 미래, 아시아 대위기론,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등 아시아의 미래 위기를 예측한 것은 물론이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이 몰락한다는 소문이 돌 때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과 부흥을 정확히 예측한 미래학자였던 데다가 여기에 최근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한 패권 전쟁 발발까지 정확히 예측해내며 세계적인 전문 미래학자 반열에 올랐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이것만 봐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뭐 한두 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한 2008년 9년부터 네. 실제로는 이제 그 제가 연구한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요. 네. 뭐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가장 먼저 네. 사회에 발표한 시나리오인데 그때 지금 이제 코로나 19로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때는 2008년, 2009년에 이제 신종플루라는 팬데믹이 그때 네. 있었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처럼은 아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신종플루가 이렇게 발병을 했을 때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가장 먼저 네. 신종플루가 발병된 이후에 정치, 사회, 경제적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곳곳에 단계별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었어요. 야. 사실은 이제 제가 한국 사회에 가장 처음 발표한 시나리오인데 네. 그때 이제 그 시나리오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 가져줘서 그랬죠. 언론에서도 조명을 하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처음 발표한 시나리오라 좀 제가 이제 애정이 좀 많이 갔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먼 미래도 연구하지만 네. 제가 이제 미래 연구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결국 네. 미래 연구라는 것은 그 시나리오를 듣는 우리 독자분들 혹은 네.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미래를 준비하거나 혹은 정책을 준비할 때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단기 중기적인 미래도 동시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희 연구소의 미래 연구는 뭐 일반 이제 다른 어떤 유명한 미래학자들의 시나리오가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게 어떡해요?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리얼월드 실제 세상이 작동하는. 오케이. 그래서 뭐 사람에 대한 변수도 좀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사람의 욕망이라든지 정치적인 변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뭐 중국도 그렇게 도발을 했고요. 미국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곧 몇 년 안에 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는 네. 이제 예측들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뭐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그쵸. 이제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현실 세계는 그것과 좀 다른 시나리오가 조금 더 우선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 3, 40년 이제 그때 당시죠. 앞으로 3, 40년 동안 미국이 명목 GDP 자체도 중국이 명목 GDP 자체도 미국을 추월하는 게 어려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이제 그때 언론에 나온 모든 시나리오 정반대의 시나리오를 제가 발표를 그랬어요.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근데 그때는 봤을 욕도 때 먹었겠다, 그죠? 뭐 왜냐- 욕은 얻어먹지는 않았는데요. 네. 사람들이 완전 반대 공감을 시나리오. 많이 안 하셨죠. 근데 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하네요. 실제로는 중국이 많이 쫓아왔지만 네. 여전히 미국 여전히. 간의 격차는 오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역시 그 시나리오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네. 역시 저희가 뭐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바꾸지 않았고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걸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G1이 되려면 글로벌 원이 되려면 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본다면 뭐 네. 명목 GDP를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뭐 한 2040년 50년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지금의 미국의 G1의 자리에 올라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세기 말이나 이번 세기에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 시나리오들이 조금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네. 진짜 이제 그런 이제 정치, 외교, 그다음에 경제 시나리오, 금융 시나리오 이런 거 많이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니까 저는 최윤식 박사님을 생각할 때 그냥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뿐만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통해서 적용 가능한
아까 왜 네네. 인간의 변수를 넣는다고 한 게 저는 그렇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서 인간들의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네네. 솔루션. 네. 그럼 언제부터 이 아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이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가서 네. 미래학을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아이에 관한 어떤 미래, 네. 젊은이들의 어떤 미래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미래학을 전공하기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사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갈 때까지도 미래학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우연하게 제가 이제 휴스턴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네. 네. 거기에서 휴스턴 대학에 미래학이 있다라는 것만 듣고 아하. 저는 저걸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그 이유가 그 전에 이미 그런 어떤 아이들이라든지 젊은이들에 대한 네, 어떤 미래에 미래,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러셨군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박사님과 제가 이 과정을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집중한 것이 뭐냐면 시나리오 부분이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변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시나리오를 써서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무엇인가 미래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네. 이게 그냥 예측만 하는 거가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이게 액팅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네. 거 아닌가요? 어때요? 그렇죠. 뭐 이제 예측은 보통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포괄적으로 쓰는 이제 단어죠. 아, 그런데 네, 주로 뭐 경제에서 뭐 GDP를 예측한다든지 오케이.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좀 적은 의미로 쓰이고요. 그렇죠. 시나리오는 조금 더 포괄적인데 시나리오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동적인 시나리오, 즉 네. 시간축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 어허.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축을 따라가면서 뭐 5년 후, 10년 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같은 거죠. 쭉 흘러가면서 네. 또 하나는 이제 스냅샷이라고 하는데 뭐 사진 혹은 그림처럼 특정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특정한 영역의 어떤 그 시점을 네. 그림처럼 쫙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것. 그러면 아이들에는 어떤 시나리오 기법이 더 맞아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영화처럼 아이의 미래를 그렇죠. 펼치는 것과 스냅샷처럼 콕콕 집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일스톤처럼 집어가면서 그렇죠. 가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략. 예를 들면 우리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오케이. 대학을 뭐 어디를 보내야 되고, 전공을 뭘 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해야 되고, 또 그 네. 직업을 아이가 선택했을 때 과연 평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판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엄마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네. 이럴 때는 이제 동적으로 시간축으로 쭉 따라가면서 변화를 먼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돼요. 변화를 먼저 이해하라.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네. 나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예를 들면은 전공을 선택해야 된다든지 혹은 첫 번째 직업이라든지 혹은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할 때는 이제 스냅샷처럼 조금 폭넓게 아하. 폭넓게 그 시기에 어떤 다양한 영역을 보면서 스냅샷처럼 이제 찍은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것 같은데 네. 박사님의 우리 아이 미래 시나리오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뭐 학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아마 네. 그래서 아마 박사님의 오늘 이 강의가 이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아이 10년 후 불안을 잠재울 엄마의 10시간 미래 수업 강의가 더 기대가 되죠. 근데 방금 이제 두 분에서 살짝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아이에 대한 뭐 시나리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10대가 마주하게 될 10년 후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그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일정한 공식 뭐 시나리오 같은 게 있었어요. 저희가 한번 이제 이 화면에 준비를 해봤는데 그걸 보시면서 저희가 이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요걸 한번 좀 따라가 볼까 합니다. 과연 그 시나리오 로드맵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자, 요거예요. 내 아이 10년 계획 로드맵. 내 아이 10년 계획 로드맵. 이거 보면 뭐 네. 출생, 영어 유치원 입학,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선행학습,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과정 선행학습, 자사고 대비 학원 등록, 자사고 입학, 학생부 종합 전형 대비, 교내 대회 참여, 내신 대비, 명문대 입학. 물론 입시와 진학 위주의 이러한 공식에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명문대 입학을 위한 루트라는 그 결론, 꼬리 난에는
뭐 두 분 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런 나 거에 이거 대해서는?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 아이를 최고로 키우겠다는 네? 그때 드라마 뭐였었지? 그 드라마? 그거 생각이 안 나. 스카이 캐슬. 펜트하우스? 스카이캐슬. 예스. JTBC에서 했던 거 우리가 모조리 다 그 드라마를요 그냥 다 같이 엄마들이 앉아서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그게 되게 오바됐다고 하면서 봤는데 내가 일간 들었는데 그 오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자 봐요. 영어 유치원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인데 내가 얼마 전에 어디서 들은 건 영어 유치원비가 정말 비싸요. 아니 비싼 정도가 아니고 나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네. 거기 들어가려고 과외를 받는데요. 그래갖고 뭐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선행학습 진짜 근데 이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네. 어떠세요? 박사님. 저게 아이의 미래인가요? 저도 저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19 이전에 네? 사실 네. 저런 로드맵이 네.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이제 멈췄는데 네. 코로나19가 끝나면 뭐 사실 일상이 많이 돌아가니까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저런 로드맵 혹은 저런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아이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네. 뭐 저런 비슷한 로드맵으로 돌아가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네. 저런 로드맵이 이제 미래 변화,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뭐 그건 이제 아이들이 해야 될 뭐 직업이라든지 혹은 부를 획득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생존의 어떤 방식, 길이라 이렇게 연령이라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로드맵이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갈수록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에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감은 줄 수 있어도 내가 뭘 하고는 있다 뭔가를 열심히.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전 로드맵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던 내 아이는 이렇게 키워서 뭐 이런 공부를 시키고 뭐 선행학습도 하고 학원을 보내서 네. 어떤 대학에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가장 좋은 대학에 좀 보내야 네.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자녀 계획의 어떤 로드맵이 사실은 미래에는 크게 통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로드맵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로드맵은 주로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샷 원킬과 같은 로드맵. 원샷 뭐예요? 원킬을 위한. 쉽게 얘기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켜서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최고의 교육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인텐시브하게 딱 시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 목적은 사실 최고의 명문대를 가는 이유는 최고의 기업을 보내기 위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평생 고용의 시대에는 유효한 거예요. 뭔지 알겠다. 네, 왜냐하면 첫 번 직업이 평생을 가니까 가니까. 그 그렇지. 처음 직업의 최고의 자리에 가야 되니까 그 네. 최고의 자리에 가려면 최고의 대학을 가야 되고 네. 최고의 대학을 가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아이 또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물론 최고의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네. 미래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업이 종신고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글로벌 1등 기업에 가도 대체적으로 평균 근속 기간이 네. 적은 데는 뭐 빅테크 같은 경우는 2, 3년밖에 안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제조업 회사도 삼성 같은 경우는 6, 7년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계속 직업을 바꾸거나 회사를 바꾸죠. 네. 그러니까 원샷 원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서 첫 번에 최고의 대학을 가서 최고의 기업에 갔어도 네. 평생 그걸 답보하지 못하니까 그 효력이 즉 네. 20대까지 보내는 부모와 자녀가 쏟는 네. 열정이 네. 몇 년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50년, 60년 이상 일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직업이나 일자리도 혹은 직장도 10번, 15번 이상 바꿔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핵심이 뭐냐면 가장 큰 변화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평생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어쨌든. 네. 그런데 저 로드맵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맵은 평생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딱 20대까지만 집중하고 그다음부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미래 변화와 큰 변화에서는 사실 잘 들어맞지 않고 네. 시간이 갈수록 학부모님들이 이게 잘 안 맞는다. 네. 미래 준비에 이렇게 아마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네? 저기다가 수억 원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그 수억 원을 평생 공부로 나눠서 써야 될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공부한다고 해서 저 방식대로 계속 도장 컷페이스 하듯이 5, 60년을 하면은 수십억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지. 우리가 네. 아이에게 투자할 수 있는 네. 돈이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공부하는 방식,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점, 뭐 이런 게 다 바뀌니까 네. 아이가 공부하는데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부모님들이
투여하는 어떤 그 자본들을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저걸 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저거를 하는 거는 네. 상위의 몇 프로들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돈도 많고 엄마가 시간도 많고 진짜 네. 뭐 누가 말했듯이 네. 할아버지 재력이 있어갖고 네. 저거 남편 돈을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혼자 벌어갖고. 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저걸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 로드맵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저 로드맵이냐? 아니죠. 그렇죠. 저거보다는 좀 줄이죠. 영어 유치원 안 가고 그냥 유치원 가고 네. 사립초도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 일반 초등학교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걸 약간의 돈의 쓰임을 낮췄을 뿐이지 결국은 저 로드맵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원샷 트랙은- 원킬 로드맵이죠. 원살 네. 원킷들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만큼 돈을 얼만큼 쓰느냐 차이지. 근데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 로드맵대로 갔을 경우 코로나 이후는 어때요? 유용해요? 코로나 이후를 한번 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유용하겠죠. 왜냐하면 저 시스템 자체가 한국의 교육부 전체 시스템에 맞춰져 있으니까. 쉽게 안 무너질 테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사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제가 이거는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네네네. 이런 거죠. 명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이제는 네. 평생 아이가 보장을 못 받습니다. 한국에서 명문대에 나- 나오더라도. 대박 공감. 네.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봅니다 그렇죠. 매일. 네. 그래서 사실은 명문대를 가면 좋죠. 네. 그거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하고 명문대는 미래에도 살아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문대를 가는 것 혹은 명문대를 못 갔다고 해서 내 아이의 미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명문대를 갔다고 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 보장이 됐어. 네. 이런 것도 아니고 가지 못했다고 해서 아이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포기하거나 네. 아이를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불만스럽게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지금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럼 명문대 안 가도 되는 건가요? 하는데 말은 확실히 합시다. 못 가도 됩니다. 명문대를 가서 나왔다는 그 졸업장을 가졌던 게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네.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른 미국도 사실 하버드나 아이비리그를 나오면 연봉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효과가 평생 못 간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꽤 오래 못 가요. 아하. 네, 몇 금방 년밖에 못 금방 가요. 몇 년밖에 못 네, 가요.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네. 아이를 그렇게 몰아붙이거나 엄청난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 게 현명하냐라는 거죠. 제가 사회에서 받은 거는 어떤 거였었냐면요. 자, 명문대를 나왔건 아니면 그냥 뭐 일반 그냥 평범한 대학을 나왔건 네. 사회에 딱 나오잖아요. 사회에 딱 나와서 5년에서 10년이면은 다른 실력으로 승부를 보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잘 외운 실력이 아니라 맞아요. 회사에서 잘 적응하거나 혹은 자영업으로 가든지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든지 다른 실력으로 10년 한번 휙 지나고 나면 40대면 학력 다 떼고 거래해요. 맞아요. 네. 학력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35세 이후는 학력 떼고 경력으로 거래해요. 그래서 그게 초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그걸 해봤자 네. 요즘처럼 요즘 박사님 아시잖아요. 직업의 80%가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고 직업의 90%가 새로 생기는 이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좀 더 아이가 유연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막 그 사회의 새로운 공부들을 빨리빨리 틱해서 네.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이러는 쪽으로 가는 게 네. 훨씬 더 저는 맞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탤런트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개인이 강화되는 세상에서 네. 개인이 강화시키지 않고 집단으로 똑같이 외워서 개인이 아닌 대중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 교육에서 1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대중에서 1등한 거지 네. 개인으로 붙어서 1등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완전히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인생의 기회가 20대를 놓치면 20대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처음에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 하는 걸 놓치면 네. 이 아이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그때 좋은 기회를 잡으면은 뭐 인생이 남들보다는 좀 더 빨리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뭐 아이는 그러잖아요. 10대 때 공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해야 되겠다 뭐 깨닫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에 들어가서 비로소 내가 이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위해서 네. 사실 늦게 깨달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이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내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하는 시각이 다른데 과거에는 그게 늦으면 그때 가서 그걸 해도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맞아.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언제든지 아이가 자기의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찰 때가 되면 그 20대든 30대든 네. 혹은 40대 50대의 인생의 중심을 지나서 인생 후반에 들어서도 그때 가서라도 그 마음을 먹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회가 여러 번 있으니까 네.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다. 네. 아, 덧붙여 제가 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요. 한 여자아이가 막 재수 막 이렇게 통해서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자기는 고려대학교에 들어가면 미래가 열리는 줄 알았대요. 근데 미래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려대만 열렸대요. 미래는 안 열리고. 그래서 그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네. 사회에 나가면 미래가 열리는지 알았대요. 아. 회사만 열렸대요. 아. 나는 한 번도 안 열리더래요. 내 꿈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기 너무 싫고 네. 눈도 안 떠지고 그러다가 회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네. 회사를 박차고 엄마는 난리가 났어요. 그 네.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네. 너 미쳤냐? 네. 왜 나오냐? 그리고 나서 자기 꿈이었던 네. 사업을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숨 쉬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내 미래가 매일 보입니다. 음. 고려대학교 다닐 때 미래가 안 보였어요. 근데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나는 매일 미래를 살고 나는 미래가 보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학력이 미래가 아닙니다라고 아. 얘기하더라고요. 학생 나는 그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네요. 봤어요. 네. 아.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저도 같아요. 이제 네. 그 얘기에 굉장히 저도 이제 네. 동의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네. 비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질문을 이렇게 하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꿈을 찾아가서 좋은데 이게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말을 뭐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꿈을 찾아가는 것보다 돈 버는 데를 가라. 월급 많이 주는 데를 가라.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꿈은 사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네. 꿈 따라가다가는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미래는 그렇지 않는 게 미래는 뭐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나눌 뭐 기회가 좀 있겠지만 네. 미래는 뭐 예를 들면 가상 공간의 변화들이 굉장히 크고 또 네. 인공지능이 나오고 네. 세계가 초연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메타버스 웹 예, 3.0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의 굉장히 중요한 특색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나만의 어떤 좋아하는 걸 뭘 만든다든지 네. 혹은 내가 나만의 어떤 덕후처럼 컨텐츠. 그렇지 컨텐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는 이걸 돈으로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좋아하는 걸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죠. 돈 못 벌지. 네, 왜냐하면 돈으로 만들려면 내가 이것을 살 만한 사람을 내가 직접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 찾으려면 찾는 데는 돈이 들죠. 네. 마케팅비가 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그렇지. 거죠. 손해고. 그런데 미래에는 내가 그걸 찾으러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컨텐츠나 내가 만든 것들을 판매를 할 때 내가 그 고객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 이 변화된 공간이 찾아와요. 네. 네. 나는 가지고만 있으면 컨텐츠 네. 잘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네. 나와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내 걸 사고 싶은 사람 또 나의 컨텐츠를 얻고 싶은 사람이 이 가상 공간이나 이 초연결 사회가 나에게 데려다 줘요. 가치 그러니까, 연결이 그렇죠. 쉬워지죠. 가치 연결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케이. 되냐면 마케팅비가 안 드니까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잘하기만 하면 그렇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큰 돈은 버는 건 두 번째 문제인데 네. 먹고 살 수는 충분히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공유와 동시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엄청난 슈퍼개인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슈퍼개인 시대에 저 로드맵이 맞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시대가 되니까 네. 굳이 부모의 입장에서 네. 사실 아이들 공부를 저렇게 막 힘들게 막 아이들이 싫어하면서도 아이들과 막 싸워가면서 네. 저희 큰애 때 저희 와이프가 엄청 싸웠거든요. 아. 막 울고 저는 밖에 아니 애가 울어야지 왜 자기 와이프가 왜 울어 자기가. 이제 막 싸우다가 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기가 우냐고 애가 울어야지. 부모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공감하시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이유가 네.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죠. 위한 거라고 성공하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네. 네. 그런데 그게 아까 얘기처럼 행복하려면 뭐 꿈만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그게 꿈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래가 이렇게 바뀌면 아. 부모님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죠. 굳이 그렇죠. 네가 아.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네. 충분히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먹고 살 수 있다면 네. 지금처럼 저렇게 아이들과 막
피 터지게 싸우거나 서로 막 괴로워하면서 혹은 막 미안해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 저렇게 아이를 밀어붙이는 뭐 이런 갈등에서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애들 보면 내 꿈에 건강하게 지원받는 애들이 나중에 네. 자기 꿈을 단단하게 키우는 양분을 얻어요. 부모는 자기 꿈에 건강한 애를 키워야 돼요. 자기 꿈 때문에 허약한 애를 키우면 애가 허약하게 그렇죠. 크다고요. 그래서 아마 왜 저희가 자꾸 오늘 엄마가 우냐고 어. 애가 울어야지. 아우, 참. 그래서 애는 안 울고 엄마가 그거 울더라고요. 왜 자기가 우냐고. 애는 화나서 박장 그러니까요. 나가고. 그러니까 다 큰 여자가 왜 우냐고. 애가 울어야지.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오늘 이 수업을 뭐 부모님이나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 꼭 들어야 할 이 라이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신나네요 우리 이 네,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뭐 다 속이 뻥 터져. 공감돼서 얘기 지금 막 동의하시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박사님께 10년 후 미래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의 직업을 예측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이해가 필요할까요? 라는 제 질문에 그 5가지 키워드를 주셨거든요. 어허. 한번 5가지 키워드를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오호, 요거 네, 화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박사님의 미니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이동, 변화, 소멸, 창조 요 5가지 하나씩 좀 설명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저 5가지 키워드를 이제 뽑은 거는 네.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직업에 대해서 혹은 이제 사실 아이들만 고민이 아니라 사실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청소년, 초등학생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사실은 뭐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분들도 앞으로 3, 40년 일을 더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직업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큰 이제 그 고민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미래 일자리나 직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데 이제 변화의 시대는 사실은 공포감이 많아요. 네. 그 제일 큰 공포감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 네. 이 인공지능 로봇이 일자리를 다 인간 뺏어가고 네. 어떤 데서는 좀 극단적인 예측이 나오면 99.9%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네, 그래서 뭐 다 기계가 대체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이 일할 수 없게 되고 그럼 인간이 굉장히 소외되고 나중에 폭동도 일어나고 사회가 막 혼란스럽게 빠진다라고도 네. 이제 하는데 물론 이거는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실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오고 로봇이 오고 막 네. 이런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미래 선택 혹은 나의 미래 선택에 굉장히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일시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거고요. 네. 실제로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뭐 인류의 역사가 지금만 뭐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신기술들이 과거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뭐 이렇게 됐겠죠. 네. 그렇지만 결국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제가 첫 번째 키워드처럼 일자리의 숫자는 증가하더라는 거죠. 성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게 새로운 신기술이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왔을 때 네. 우리 아이와 내가 선택할 미래 일자리가 더 좁아져서 경쟁이 너무 피 튀기게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제가 첫 번째 성장이라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그거는 이제 인류 전체의 어떤 규모가 커져서 그래요. 네. 인구도 계속 늘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도 늘고요. 도시도 계속 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판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성장한다. 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이동. 대신 네. 이동이라는 거죠. 네. 단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들게 느끼는 것. 네. 이 부분은 이건 전체적인 숫자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국가에 따라서는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개에 따라서는 네. 그 이동을 한다는 거죠. 어떤 나라는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네. 어떤 나라는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틀에서 이동이 일어난다. 네. 그리고 또 일자리가 현실 세계만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미래 일자리, 우리 자녀가 해야 될 일자리를 생각하면 현실 세계에서 일자리만 생각해요. 근데 10년 후, 20년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되고 혹은 10년, 20년 후는 사실 우리 부모님도 계속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때가 되면 현실뿐만 아니라 이 가상 세계, 그렇죠.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네. 이 가상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일자리는 현실에서 가상으로 일자리에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동의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다. 미래 직업 뭐 일자리를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얘기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변화는 네. 실제로는 이제 이 이동과 이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 위기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변화는 뭐냐면 신기술이 나오고 뭐 이러면 사실은
생산 방식에서부터 인간의 삶의 방식까지 생활 방식까지 다 바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 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내 주위의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일의 속성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똑같은 부서에서 하는데 하는 일의 업무나 이런 게 특성들이 바뀌는 거죠. 네. 이 변화예요. 근데 그거를 적응하지 못하면 사실은 내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래서 먼저 적응한 사람이 내 일자리를 대신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일자리 혹은 직업의 변화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멸은 실제로는 사라지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현실 세계를 저는 이제 연구하고 예측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현실 세계를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사라져 없어져 버린 일자리의 어떤 숫자나 혹은 뭐 직업의 종류 이런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뭐 물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뭐 지난 40-50년을 봤을 때 없어진 일자리 봤을 때 버스의 뭐 승무원, 버스를 네, 태우는 네. 네, 그런 이제 승무원부터 네. 그다음에 또 신문이나 이런 그 신문사에 보면 이제 그걸 찍을 때 활자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 그런 이제 하는 그런 직업들 뭐 네. 없어지긴 했죠. 네. 근데 그 규모도 사실은 많긴 하고 그렇지만 업종으로 보면 사실은 많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대부분은 또 살아 있었어요. 단 그래서 소멸을 두 가지로 구별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실제로 진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직업 자체가 이제 아예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전체 소멸되는 것 중에서 뭐 한 1-20% 많아 2-30%밖에 안 된다. 네. 나머지는 계속 존재를 해요. 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네. 그런데 뭐냐면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기계와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기계보다 싼 가격에 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일자리가 막 지금 우리가 익숙한 일자리 다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창조인데 창조. 네. 저는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진 게 미래의 변화가 기술 변화가 일자리에 영향을 끼칠 때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창조를 간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분명히 사라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일자리든 계속 있지만 우리가 만족할 만한 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가 아니지만 네.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가 더 만족할 만한 급여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네. 만들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다는 거. 우리가 만들 거.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기업이 만들어갈 거라는 거죠. 네. 그 창조 영역은 굉장히 무한해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오늘 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몸담고 계시는 그 일들 거의 모두가 제 생각 한 99% 네. 정도는 50년 100년 전에는 없었던 일자리들이에요. 없었던 직업들이고. 그럼 50년 100년 전에는 농경 사회잖아요. 네. 그런데 그 농경 사회에 농사 짓는 일도 지금 있죠. 그런데 네. 인간이 하기에는 노동 그 급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기계화되고 뭐 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때 사람들 50년 1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혹은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고요. 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네. 그런 걸 진짜 사람이 한다고? 아,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적게 생각하면 정말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지만 네. 저는 저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크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나고 아주 희한하고 놀라운 일자리 네. 직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거죠. 자, 정말 엄마로서 네? 그래서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엄마로서 되게 공감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사실 많은 엄마들이 지금도 완전히 80년대식 사고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역시 공무원이 따박따박 월급 주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앞으로 계속 남아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은행은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직업별로 의사라는 직업은 없어질까요? 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박사님 안 그래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이 80% 직업이 사라지고 90% 직업이 생긴다는 건 의사 선생님 다 사라지고 완전히 의사 선생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현재의 의사의 형태, 현재의 선생님의 형태를 네. 끝까지 고집하다간
그 현재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는 사라지고 만약에 20% 30% 메타버스 세상 네. 그죠? 그다음에 토큰 이코노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웹 3.0에 걸맞는 직업으로 트랜스폼 되는 거죠. 네. 근데 트랜스폼 못하면 그 직업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네. 나만 사라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직업을 변화해서 계속 한다고요. 그렇죠. 나만 사라진다는 거라요. 직업은 안 사라져요. 네. 그 직업에 새롭게 직업이 트랜스폼 될 때 적응 못해서 나만 사라진다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 직업이 없어져요? 아니요. 메타버스에서 선생님 노릇으로 그렇죠. 변화하겠죠. 네. 근데 공부 안 하면 당신만 사라진다고요. 직업은 진화한다고요. 왜 그걸 모르고 선생님 직업이 사라져요? 의사 직업이 사라져요? 이렇게 질문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네. 오늘 네. 박사님 말씀에 이렇게 성장, 이동, 변화, 소멸, 창조 이걸 딱 네. 듣다가 얼마 전에 우리 회사를 찾아오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자녀가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에요. 이 아이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여기 NKYU 캠퍼스 놀러 왔었거든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가 나의 선생님이 된 게 MKYU 입학한 후부터래요. 자기는 엄마를 선생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학교에선 선생님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에서 다 방해만 하고 반대하고 자기 얘기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NKYU 들어와서 우리 엄마가 세븐테크 강의를 듣고 트렌드 강의 듣고 NFT 강의를 들었대요.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랑 드디어 대화가 되고 엄마가 내 꿈에 대해서 코치 역할을 시작하셨어요. 애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네. 걔가 얼마나 사춘기에 엄마랑 대적을 했겠어요. 근데 오늘도 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공무원, 아이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 아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똑똑해졌을 수가 없대요. 야. 그러면서 네. 엄마와 엄마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네. 너무 행복하다며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내가 너무 기특해갖고 네. 막 안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걔가 뭐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 저는 박사님처럼은 모르지만 그래도 네. 또 막 얘기를 하길래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 네. 칭찬하고 잘한다 음. 막 얘기를 해줬는데 그 엄마가 정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엄마가 걔는 뭐랬지? 엄마가 제페토 만들고 메타버스에서 놀아서 자기 기함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부터 인정했대요. 아 우리 엄마 나랑 얘기 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미래를 살고 싶어 하는데 네. 엄마들이 30년 그쵸. 과거에서 애 발목을 잡는 거죠.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네. 자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가장 큰 공포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어디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가장 큰 그때 이제 공포감을 느낄 때는 사실은 앞에서 귀신이 확 내려올 때가 아니에요. 아니야 내려오기 전이에요. 그치. 대박 무서워. 그렇죠. 언제든 사실 내려오면 별로 안 무서워요. 네. 근데 그게 왜 무섭냐면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미래도 네. 모르면 무서워요. 무서워. 네, 그러니까 막 뭔가 변화를 막 한다 고 그러는데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가 계속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꾸 뭐 직업이 다 없어지고 인간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더 힘들어지죠. 네. 그런데 미래를 좀 알고 나면 네. 사실은 무서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구나. 그게 대박. 그러니까 그렇죠. 공부하면 미래가 희망이 되고요. 공부 안 하면 미래가 두려움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맞아요. 느끼냐면 너무 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모르면 많다니까. 지금 어머니들이나 우리 이 방송을 보시면 이게 미래를 뭘 해야 되지? 네. 점점 할 게 막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예언은 뭐 예측은 못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쌓이면 오히려 너무 할 것이 많아서 선택을 뭐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내가 그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에게도 네.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아니야. 어머니 알고 그러면 네. 도대체 우리 뭐 할까? 너무 선택이 많다. 선택이 많아서 힘들다라고 네. 할 정도로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미래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 예측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미래 예측이 뭐 어디 막 책 막 읽고 어디 막 산에 들어가서 막 폭포수 밑에서 막 돌을 닦아가지고 미래를 확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미래는 우리가 완전히 열려 있는 공간이에요. 아직 네, 정해지지 네. 않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미래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미래의 어떤 일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미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정해져 있냐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패턴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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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의사의 직업,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라는 직업으로 생각하면 이 의사가 없어질 것 같고 그러면 미래에는 의사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의대도 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의사라는 것은 그냥 옷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에 불과한 거죠. 그 이름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의사라는 직업을 우리가 더 깊숙이 업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게 뭐냐면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국의 우리가 자랑스러운 허준 의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시대의 의원들이 했던 어떤 의료의 어떤 방식, 의사들의 역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지금 시대 의사들이 했던 거 보면 수십 배, 수백 배 다르잖아요. 다르죠. 훨씬 더 많고 분야도 많고 하죠. 네.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질병,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미래의 기술의 발전은 지금보다 더 많이,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의 유전자 코드, 유전 지도를 갖게 돼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얘가 평생 100세 사는 동안에 네. 예를 들면 연령대마다 네. 나타날 수 있는 네. 질병을 확률적으로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지도를 보면 내가 몰랐던 질병들을 네. 발견하게 되고 또 발견한다는 것은 고칠 수 있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료 서비스의 영역이 폭발적으로 지금보다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그게 더 증가하면 일부는 기계가 할 거예요. 네. 인공지능이. 그렇지. 네. 그렇지만 인간이 지금 의사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고 네. 더 많은 영역의 일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변하지 않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다 미래의 변화를 합치면 변수를 합치면 그렇죠. 오히려 의사가 오케이. 없어지겠다 이게 아니라 네. 그렇지. 의사가 할 일이 너무 많겠네. 네. 새로운 의료 영역이 나오겠네. 혹은 지금의 의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영역에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쪽에 관심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직업의 영역이 생기겠구나라는 헬스케어 분야. 그렇죠. IoT를 활용하는 거 아시죠? 네네.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갖고 뭐 요새 헬스케어의 분야에 제일 뛰어드는 게 뭐예요? 이런 시계 같은 거. 네. 헬스케어 분야가요 IoT 분야와 합쳐지면서 AI 그다음 빅데이터, IoT 네. 이게 합쳐지면서 그 센서 네. 합쳐지면서 의사가 아니어도 의사보다 헬스케어 분야가 더 큽니다. 근데 지금 두 어마어마해요. 분에서 지금 이제 미래 뭐 우리 직업에 아주 대해서 미래 벌써 착착착 난리야 지금. 만담이야 미래 만담. 미래 만담 나오고 미래 있는데 만담 시간입니다. 띵뜨르등등. 어쨌든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 열정대학생분들도 하나같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미래의 우리 아이를 어떻게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대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어떤 분도 끊임없이 내가 공부를 해야지 우리 아이한테 뭘 알려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아까 저희가 로드맵을 통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전 로드맵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 진로를 위해서 부모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지 또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도 4가지 키워드를 또 주셨거든요. 박사님께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우리 아이를 좀 키우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내가 세워야 할까? 그 4가지 전략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지금 내 아이 10년 계획 로드맵이라고 지금 파트 1, 2, 3, 4가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이거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혹은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이제 뭐 내 아이의 10년 미래를 위한 어떤 그 부모가 이제 코칭을 하고 진로지도 할 때 이제 로드맵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학교 뭐 과목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는 4가지를 제가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는 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는 먼저 관심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생각도 해보고 엄마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어느 학교를 갈 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보다 먼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생존 지도를 먼저 만들어라. 그렇죠. 미래 엄마랑 생존 아이랑. 지도.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결국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아이가 꿈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공부만 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좀 더 어렸을 때부터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아이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투자 습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물자를 준비하는 네. 뭐 그 관점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네. 하나는 사실 미래에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내가 혼자 일하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일하는 것도 있지만 네. 내가 번 돈의 잉여 금액을 가지고 돈을 일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교육 네. 정말 중요합니다. 저게 미국 아이들이 재정과 투자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평생 자본주의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저거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것에 대한 것도 이제는 아이의 진로를 생각할 때는 네. 그것도 지금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미래 직업의 대표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미래가 바뀌면 그 시대가 요청하는 인재 조건들이 있어요. 새로운 미래 인재 조건들. 그렇죠. 네.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조건이란 건 간단합니다.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건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공부를 하면 네. 그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네. 어느 대학을 갈지, 네. 혹은 대학을 언제 갈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데 네. 부모님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거를 전체 미래 지도로 이제 완성하는 나와 필요하죠. 아이의 미래 지도 완성하기.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이게 더 저거 우선적인 재밌겠다. 로드맵이다. 네. 거죠. 나와 아이의 미래지도 완성하기. 오 재밌네. 실전, 비전, 플래닝까지 만든 거. 그럼 이 파트 1, 2, 3, 4가 요번에 네. 박사님의 강의가 총 몇 강이죠 지금? 18강 강의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 방법을 이제 네.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게 이제 아이의 미래를 짜는 기본 시나리오 툴이네요. 그렇죠.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많은 분들도 미래 지도 그리고 학장님도 미래 지도 참 되게 재밌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미래 지도를 저희가 또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그 미래 지도를 그냥 내가 뭔가 싶지는 그 상상 속에 있는 거를 저희가 네.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고 저희가 이제 박사님과 다시 한번 미래 지도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미래 지도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최윤기 박사가 윤식 박사님. 최윤식 박사가 예상한 미래 기술, 최윤식 박사의 미래 지도 뒤에 지금 빼곡하게 나와 있거든요. 야 봅시다. 네, 요거 한번 좀 재밌다. 네, 네, 이제 저 미래 지도는 네. 이제 제가 만든 미래 지도의 이제 일부분을 조금 이제 요약해서 네.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뭐 제가 제안한 미래 지도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안에서 만드실 미래 아 지도는 우리가 훨씬 미래 더 지도를 직접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다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거죠. 우리 아이와 관련된 미래 지도를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2020년에서 35년이면 여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지금이 내년 2022년도라고 생각하면 네. 한 몇 년이에요? 13년. 13년을 보태면 아이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네. 잠시 요거 가기 전에 여러분 실시간 채팅으로 13년을 더하면 여러분 아이가 몇 살이 몇 살인지.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우리 윤 자 미래 지도, 예, 아 우리 윤서는 한참 일할 때다. 27. 31살 너무 31살? 멋진 미래를 살 때다. 와, 너무 찬란할 때는. 그러네요. 지금 잘 준비하면 너무 좋겠다. 지금 뭐 21살, 15살, 27살, 30살 대부분 20대가 나오네 아이들이 20대에서 30대 네. 초반 다 우리 또래구나. 한참 멋진 꿈을 꿀 20대 30대 초반입니다. 그렇죠. 네. 청년들이 되네요. 아우 가슴 떨린다 진짜. 저 미래 지도의 개념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네. 우리가 이제 네. 망망대해를 네. 바다를 항해한다, 네. 탐험한다, 그러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가보지 않는 것을 이제 탐험을 하죠. 네. 그러면 그치. 이제 탐험할 때 필요한 게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의 아이의 인생을 간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탐험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지도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지도가 있어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점이라든지 네. 혹은 지도라는 것은 어디에 암초가 있고 혹은 어디에 그렇지. 기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걸 이제 지도 안에 포함해 놔야 되죠. 그래서 미래 지도라는 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나침판이 있어야 되죠. 나침판 네. 있어요. 네,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나침판은 이제 저희가 이 과정 속에 뭐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나침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게 사실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동서남북을 가르쳐 준 것처럼 내 아이의 그 부분이 이제 나침판이죠. 그래서 지도와 나침판을 놓으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정 준비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항해를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물자가 필요하죠. 먹을 물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식량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네. 사실은 탐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진로도 네. 단순히 어디 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 그리고 지금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어 뭐 이런 어떤 그 좁은 시각보다는 네. 좀 더 넓게 펼쳐서 이런 어떤 인생을 탐험한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때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탐험을 해야 되지 이 아이의 인생을 혹은 내 남은 인생을 탐험을 해야 되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지도가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 지도는 미래 변화지.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면 두려운데 네. 알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선택할 게 네.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눈에 예. 설명해 그렇죠. 그 주시네요. 지도를 쭉 보고 그리고 나침판을 가져야 되죠. 방향을 안 잃으려면 뭐 미래가 막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 막 구경 다니다가 길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너무 막 기회들이 많고 네. 새로운 게 많아서 거기서 이제 길을 안 잃어버리려면 내가 행복한 걸 찾아야 되죠. 그게 이제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계속 끊임없이 탐구를 하면 내 자신이 나침판이 되져요. 자, 그리고- 저 미래지도 있잖아요, 박사님.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귀한 자료를 한 장으로 딱 정리해줘서 저걸 딱 보고 있느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딱 머릿속에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가 지도를 그리는 거에서 마지막 4단계에서 네네네. 파트 4에서 지도를 그리면 정말 너무 좋겠는데 이걸 가지고 내 지도만 그릴 게 아니라 아이 지도만 그릴 게 아니라 내 지도 남편 지도 다 그리고 싶네요. 다 그릴 수 있죠. 싹 다 저 그리고 지도는 싶네. 아직 온 가족 싹 다 그려. 지도는 한 번 그리면 네.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어요. 너무 좋다. 나침판만 다르죠. 왜냐하면 아빠의 특성이 다르고 엄마의 특성이 다르고 아이의 특성이 다르니까 네. 나침판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네. 지도는 똑같다. 저거 네, 설명 그래서 좀 다 같이 해주세요. 쓸 수 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도를 만들 때는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2020년, 25년, 30년, 35년. 네. 뭐 더 하신다면 그 이상을 계속 이어 나가실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가로축은 저희가 이제 영역을 나눴어요. 스팁스 영역이라고 네, 네, 세상 네. 변화를 그래서 뭐 사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정치 경제 영역이라든지 네.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고 저 지도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그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저걸 다 예측해서 넣을 필요는 없어요. 네. 저 같은 이제 미래학자 네. 혹은 다른 미래학자들이 시나리오를 발표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요새는 이제 워낙 변화의 시대니까 TV도 보면 다큐멘터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미래에 대해서 신기술도 그렇고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죠. 네. 그걸 읽으시고 그 뭐죠 템플릿에다가 네. 정리해 넣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리해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지도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 수정을 하는 게 그렇죠, 핵심이다. 수정하는 게 핵심이죠. 계속 왜냐하면 수정. 그 어떤 천재적인 미래학자가 나와도 미래를 100%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것이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네. 걸 가지고 끊임없이 보고 변화된 게 있으면 또 앞당기다든지 뒤로 미룬다든지 새로운 걸 집어넣는다든지 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지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먼저 미래 기술에 대해서 2차 가상혁명에서 3차 가상혁명으로 진입하는 게 그러니까 2025년만 돼도 2차 가상혁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희 이제 우리가 2차 가상혁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나오는 말로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래서 네. 2차 가상혁명은 이제 제 시나리오 중에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깨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깨지는 첫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 3D로 나오는 거고요. 네. 3차 가상혁명은 이제 그 둘 간의 경계가 완전히 혼합되죠. 그래서 네. 경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메타버스가 네, 그러면은 완전 혼합. 그 자체에 따라서 직업도 바뀌고 새로운 일자리도 나오고 엄청 나오겠네. 변화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 미래 지도는 일단은 큰 흐름들만 굵직한 흐름들만 정해놓은 거고 오케이. 거기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안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메타버스 시장이라든지 새로 나온 일자리라든지 네. 그때에서 인간이 어떻게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집어넣으면 네. 여러분만의 굉장히 좋은 미래 지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렇겠네.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것은 저 미래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아이와 함께 야 이번에 이제는 고3이 돼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진로를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뭘 할까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예를 들으니까 혹은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성공하고 뭐 존경을 받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이 진로를 선택해야 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미래 변화 지도를 쭉 놓고 네. 보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얘기가 다르지. 그럼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잔소리가 그렇죠. 아니에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네. 저 요번에 최인식 박사님의 미래지도 요거 환경 영역,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와 미래의 꿈을 설정하는데 저거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저것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이제 환경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번 바이든 시대 이후로 미국이 주도해서 환경 우선주의 정책을 써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ESG 경영 중요성이 증가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가 트렌드예요. 저런 거는 이제 메가 트렌드들만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오케이. 이 메가 트렌드만 알아도 어떻게 되냐면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지 어떤 전공을 뽑을지 혹은 기업에서 어떤 일자리들이 훨씬 더 중요도가 있을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저런 내용들을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 자녀와 함께 이번에 어떤 학과를 선택할까라는 부분의 이야기로 또 끌고 들어갈 수가 야. 있는 거죠. 이게 학과도 ESG 필터를 통과하면 무슨 학과를 들어가는 게 좋을지가 결정이 금방 그러네요. 나오겠네. 그렇죠. 네. 아이의 그리고는- 적성에 맞춰서. 그렇죠. 아니면은 현재 내가 뭐 예를 들면 인문학,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래 기술, 미래 변화를 얘기하면 전부 다 기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대를 보내야 되나, 네. 우리 인문사회 뭐 이런 거는 이제 네. 미래 희망이 네. 없나 이러는데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내가 뭐 사회학과다 네. 혹은 인문학과다 그러면 그 학과에서 하는 내용들하고 네. 저기에 있는 트렌드하고 맞춰 보면 내가 새로운 어떤 영역을 창조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죠. 사회 영역은 어때요? AI 로봇 인간 일자리 파괴 가속화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2030년까지 그리고 AI와 인간의 협업 노동의 시대가 온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전반부는 오케이. AI와 AI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파괴를 처음에는 많이 시켜요. 이 말은 네, 파괴를 네. 시킨다는 것은 점점점 내가 할 일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단은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뒤에 가면 인간과 AI 로봇이 서로 협력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협력하는 측면에서의 일자리, 일하는 방식,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경제 영역 재밌습니다. 암호화폐 발전 1, 2단계 디지털 화폐 전쟁 중심기관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뭐 투자적 측면인데 암호화폐 발전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1, 2, 3, 4단계거든요. 오케이. 그 시나리오 안에서의 1, 2단계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2020 근데 이제 까지. 이거는 현재 있는 제 1세대 암호화폐고요. 결국은 이게 2단계, 3단계를 넘어서 디지털 화폐로 전체가 다 바뀌어요.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네. 디지털 이코노미, 토큰 그렇죠. 이코노미로 가는 거죠. 이게 3, 4단계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술 차트에서 봤던 이제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죠.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새로운 어떤 디지털 금융 시스템들을 만들죠. 만들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수많은 거래라든지 금융의 어떤 일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할 미래 일이에요. 직업이. 거기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전환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메타버스로 가기 직전에 지금 토큰 이코노미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NFT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NKY에서 최초로 NFT 과정을 오픈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1,5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시고 또 저기 지금 미래 지도를 보면은요 AI니 디지털이니 하는 이 디지털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테크놀로지에 대한 러프한 이해가 꼭 필요해요. 미래 그렇죠. 사회를 알려면.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세븐테크라는 과정 만들어 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알려드리려고. 이제 거기서 배운 정말 내용들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저 지도에 나의 지도에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도가 왜 필요하냐면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는 저 지도는 굉장히 그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메가 트렌드만. 실제로 제가 저 과정에서 드리는 미래 지도는 굉장히 이거보다 더? 복잡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한 거고 이 과정을 수강하면 훨씬 복잡함,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자세한 자세한 정교한 미래 지도를 정교한 드리죠 미래 지도- 기본적으로.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박.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이제 그런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내용들을 오케이. 이제 다 쓰시거든요. 채워넣어. 네. 그런데 저 지도가 왜 제가 실제로 해보면 네. 왜 저게 중요하냐면 저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도 메가 트렌드도 간단하게 해놓은 건데 네. 이게 지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와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해보세요. 암흑이지 암흑. 그쵸.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지. 맞아요. 그런데 이걸 놓는 이것만 딱 놓고 얘기하면 벌써 얘기가 달라지죠. 아하. 그러니까 그게 지도의 위력이에요.
아 네. 지도가 위력이 있다 진짜. 그렇죠. 굉장히 심플한데 네. 단순한데 만들기도 어렵지 않은데 만들어 놓고 보면 진로라든지 혹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라는 거죠. 저기 써 있네요. 최윤식 박사님의 원래 미래지도 원본은 아주 방대하고 자세해서 네. 본 라이브에서 다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강의에서 미래지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하네요. 완전 마음에 드네요. 저 지도. 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계속 좋아요. 안내를 해드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빨리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특히나 이 강의는 뭐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올바르게 또 안내해 줘야 할 선생님들까지 제대로 이제 또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MKYU에서 개설된 우리 아이 10년 후 불안을 잠재울 엄마의 10시간 미래 수업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 저희 과정 안내 잠시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10년 후 불안을 잠재울 엄마의 10년 미래 수업은 12월 16일부터 MKYU 자율전공 홈페이지에 매주 목요일 2강씩 업로드되어 총 18개의 강의를 수강하시게 됩니다. 본 강의는 아이가 진학 공부를 하는 동안 아이의 진짜 장래를 위해서 미래 공부를 하는 부모 그리고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자립해서 살아가게 될 미래 세상을 예측하고 그리고 자녀의 진로 방향을 여러분이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자, 그래서 첫 번째, 변화하는 미래를 날카롭게 예측하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전인 강사로 나가실 거고요. 두 번째, 한국 사회의 전망부터 각 카테고리별 변화를 예측하고 나와 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전 학습까지 면밀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최윤식 박사님의 인사이트가 담긴 템플릿도 무려 5종이나 제공해 드립니다. 이 템플릿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 아이의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어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내 아이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우리 열정대학생분들의 가이드라인까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MKYU의 평생 회원인 열정대학생 이상 수강할 수 있는 자율전공 강의입니다. MKYU는 디지털 그리고 미래 트렌드 강의에 특화된 온라인 지식 플랫폼인데요. 평생 한 번 99,000원 멤버십 비용을 내시면 열정대학생 자격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열정대학생이 되시면 김미경, 박세리와 같은 유명 인사의 특강을 통한 동기부여, 나다움 찾기 강의, 그리고 책과 뉴스를 읽으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공 습관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챌린지에 참여하고 MKYU 특화 장점 중 하나인 온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집니다. MKYU와 오늘 소개해드린 엄마의 10시간 미래 수업 강의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정보란 URL 링크를 통해서 적어두었으니까 클릭해 주시고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MKYU 교육상담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질문 좀 몇 개를 좀 받고 갈게요. 아까 네. 뭐 어떤 분들 계속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셨는데 실시간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뭐 초등학교 김보영님께서도 초등학교 엄마도 필요한가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어때요? 초등학교 엄마. 그럼요. 네. 그리고 정말 저는 초등학교 네. 엄마가 들으면 너무 좋은 것이 네. 이 초등학생의 미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부분 아이의 미래를 한 직업을 얻게 되는 30년으로 생각해요. 근데 요새 개인이 강화된 세상은 20살에 실전으로 데뷔하는 애들 무지 많아요. BTS처럼.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원샷 원킬을 했을 땐 대학 나와야 돼, 대학원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네. 돈 버는 시기가 다 똑같이 28, 30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재능으로 직접 사회에 뛰어들기 때문에 맞아요. 19, 20에도 뛰어들어요. 맞아요. 네. 그게 진짜 다른 세상이고 그리고 저는 그리고 초등학교 엄마가 인사이트를 갖고 길러야 중학교 때 애랑 덜 싸우십니다. 맞아요. 미리 좀 준비 좀 하시죠. 잘못하면 괴물을 상대하거나 여러분이 괴물이 됩니다. 괴물 방지를 위하여 들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엄마는 저 아까 그분 얘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NKYU 다니고 나서 친구들을 막 오랜만에 만났더니 자기가 딱 5년 앞서가더래요. 완전히 네. 걔네는 구석기 살들이야.
여긴 여기 아니다. 여기는 지금 부모 어른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용하네요. 그러면서 아이 말고 저를 위해서 들어도 좋을까요? 하셨어요. 아이 말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이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허.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네. 지금 부모님들도 앞으로 3, 40년 일을 더 하셔야 되고 네. 부모님들이 3, 40년 일을 더 하시는 것도 역시 미래 변화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유용하죠. 저 질문 좀 너무 안타까워. 대답 좀 해주세요, 박사님. 저는 현재 꿈도 없고 게임, 그러니까 박사님 아이가 현재 꿈도 없고 게임만 하고 NFT 같은 것도 모르는 고2를 둔 엄마예요. 그렇다고 책을 읽는다든가 공부하는 아이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네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아니 근데 나는 그럼 엄마는 뭐 하세요? 자 질문 따로 할게요. 엄마는 꿈도 있고 NFT 같은 것도 아시고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하시는 엄마십니까? 왜 공부는 아만 하고 아이만 꿈 있고 아이만 NFT 같은 것을 알아야 할까요? 참 이게 엄마랑 대화가 안 되거나 네. 엄마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이한테 강요만 하면 애는 정말 꿈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네. 이제 뭐 그러니까 둘로 나뉘어요. 우리 아이가 꿈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네, 뭐 꿈이 있는 경우에는 또 사실은 안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 강의 안에서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건데 꿈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 꿈은 자극을 받아야 이게 튀어나와요. 네. 네. 그런데 저는 그걸 비전 자극이라고 하거든요. 꿈 자극.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게 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무슨 자극을 받냐면 국영수 콘크리트밖에 자극을 못 받아요. 맞아. 네, 콘크리트 벽 안에서 10년, 20년 동안 국영수 자극만 받으니까 네. 아이들이 꿈이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꿈을 찾아낼 수 있는 자극받을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꿈이 없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받는 꿈이니까 네. 꿈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100인데 1, 20밖에 못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꿈이 없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냥 꿈이 없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정말 못나서 얘가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꿈이 없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아이가 꿈이 없다. 그러면 이 아이가 꿈이 없는 거는 꿈에 대한 자극, 비전 자극을 못 받았다. 그러면 꿈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비전 자극을 주면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이번 이 강의 안에서 직접 자극, 간접 자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직접 자극은 여행을 다니는 거고 간접 자극은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서서히 접근해 가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이의 진로에 대한 준비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중고등학교 가면 일단은 당면한 현실이 너무 급해요. 네. 맞아.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우리 아이 이렇게 공부해서 박사님 얘기대로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그다지 미래가 밝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와 닿는데 일단은 사회가 그걸 요구하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더 혼란스러워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나 그 이전부터 하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아이가 좀 더 일찍 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네. 아이가 그런 아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인생은 기니까 길게 보시고요. 네. 네. 천천히 일단은 부모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모르니까 저 아이를 너무 푸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이 급하시지만 일단 부모님이 공부를 해서 시야가 트이면 그치. 마음도 넓어지고 또 어떻게 내가 아이를 지도할지에 대해서 또 네.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어떤 데를 데려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코치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공감하는 것이 박사님 말씀에 부모님이 꿈 실력이 모자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꿈꾸는 거 실력이에요. 아무나 꿈꾸지 못해요. 아까 자극을 말씀하셨는데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화폐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러니까 가상 이코노미가 어떤 식으로 오고 이게 금방 오는 미래예요. 지금 이게 10년 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일단 내년부터 웹 3.0 교차 시작되거든요. 웹 2.0이랑 네. 인스타블로그 유튜브 세상이랑 메타버스 세상이랑 교차된다고요. 여기서 네. 엄청난 직업이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엄마가 꿈 실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코너에 몰려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거예요. 참 네. 공교육은 따라가야 되는데 애는 말 더럽게 안 듣고 공부는 못 하고 이 고민에서 한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도 급해지시고. 마음도 급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딱 보이면 아이에게 다른 기회가 있다는 걸 아는 즉시 엄마의 꿈 실력이 달라지면 아이의 꿈 실력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공교육에서 공부를 못해? 그거는 외우는 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네. 전에 외웠던 거 똑같이 외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얘가 암기를 못하는 거지 네. 꿈이 없냐고요. 아이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고 다른 길을 가게 가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한 달에 50만 원 아이 가르치는 비용이 엄청 효율적으로 쓰일 텐데 네. 엄마가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아무 생각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놈 어떡하나? 너 어쩔 거니? 네. 이게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꿈 실력이 있으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엄마가 질문이 게임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엄마가 꿈 실력이 있죠. 네. 질문이 달라져요. 메타버스에서 가장 앞서가는 게 게임 산업이에요. 그러면 게임에만 몰입해 있어. 애가 막 이것만 하고 이제 다 여기가 다 피폐했어.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애의 꿈을 지원해 주세요.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해.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책도 읽고 게임 산업이 100가지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 애는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거예요. 네. 엄마의 꿈 실력이 아이의 미래라니까요. 그렇죠. 지금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열나 막 땀나서 올라야겠다. 엄마가 아니 막 알면 게임한다고 너무 걱정된다. 아이가 좋아하는 너무 것을 코너에 가지고 몰려있어. 네. 아이의 미래를 조금 인도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렇지. 아우 네. 이렇게 품격 있는 말로 하시는구나. 나는 조금 욱했어. 나는 같은 엄마라서 네.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욱했습니다. 저는 네. 아빠라 조금 아빠랑 한치 떨어져 있구나. 엄마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막 승질이 나.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댓글 중에 또 한 분이 그 두 분 말씀하시는 기본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래도 들을 때 무리가 없는지 지금 강의를 들을 때 여쭤보시거든요. 어떠세요, 박사님? 뭐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자꾸 이제 이게 네. 어려운 게 기본 단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물론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그 의미는 그냥 네이버 찾아보면 단어 치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좀 쉬운 마시고 게 있었네요. 네이버 네. 찾으면 다 나와. 네이버에 그렇죠. 물어보면 다 돼요.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네. 가장 큰 요인은 그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단어가. 근데 이제 자꾸 들어서 익숙하시면 네. 굉장히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 엄청 중요합니다. 네. 모든 엄마들의 마음속. 지금의 공교육과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내가 끌어갈 수 있을까요? 동시에. 그렇다고 학교를 자퇴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냥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제 둘째 아이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공부 푸시를 안 시켜서 너무 좋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공부를 안 시킨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다고 뭐 학교를 다 자퇴하고 다 공교육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교육 체계가 그렇고 법이 그렇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기본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균 기본은 해야 되니까 그 기본이 뭐냐 그냥 학교만 잘 다녀라. 네. 그런데 그래서 학교가 그냥 학교에서 주는 공부 뭐 이런 부분들 숙제 이런 것만 잘 다녀라.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뭐 저 때도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그 학교 공부와 관련돼서 모든 걸 100을 다 했다는 거예요. 뭐 자율학습이든 학원이든 네. 모두 거기에다가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똑같은 걸 집에 와서도 공부하고. 네. 근데 저는 아이에게 어떻게 했냐면 하긴 해야 되니까 네. 학교와 관련돼서 하는 것은 뭐 60이나 한 70 정도는 해라. 네. 기본을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법이 그러니까. 네. 그런데 나머지 3, 40은 너를 위해서 혹은 더 많은 경험을 위해서 네. 혹은 아빠가 미래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런 기술들은 너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꿈을 이루든지 간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아빠가 조언해주면 그것을 배우는데 써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가 노는 건 아니에요. 방치하는 건 아니고 똑같이 100을 쓰는데 네. 좀 다르게 쓴다라는 거죠. 다른 100을 채우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과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그렇게 맞추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다 포기하고 100을 다 미래 준비에 써야 되냐? 아니에요. 미래 준비는 사실 아이가 지금 하는 것을 100에서 한 80 수준까지만 좀 낮추고 네. 나머지 20을 미래 준비하는데 해도 충분하다. 단 아이들은 일찍 하니까 네. 그게 쌓이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 그 하니까 정도. 쌓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공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공교육이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봤어요. 나는 애를 셋을 키우면서 공교육은 뭐냐면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사회는 항상 인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단체로 공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정도는 기본이야라고 하면서 사실은 공교육의 핵심은 1등부터 10등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잘라내서 대학교 들어가고 잘라내서 좋은 기업 들어가고 그래서 1등부터 100등을 줄을 세우는 것이 공교육의 사실은 원래 그게 아니었을 텐데 네. 공교육의 기본적인 철학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네. 공교육에서 고등학생들 학교 가서 앉아 있어봐요. 우리 막내가 그런데 하루 종일 수능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학교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 점수 내는 교육을 위해서 쓰는 교육이 공교육이라면 네.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난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미래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네.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현명하죠. 네. 어떻게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돈 투자도 한 바구니에 다 담아서 주식 투자만 해요? 안 되죠. 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죠? 네. 뭐 주식도 그냥 내가 사기도 하고 ETF도 하고 다 이렇게 나의 미래의 여러 가지들을 미리 대비하고 리스크를 분리해 놓듯이 네. 아이들이 얼마나 미래가 리스크가 커요? 근데 어떻게 학교 교육 하나만으로 아이들 미래가 완전히 열릴 거라고 착각하세요? 난 안 그래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도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해요 교육이. 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막내는 그래요. 내 시간을 내가 공교육에다 투자해 주는 거라고. 근데 그 공교육이 나한테 그만큼 리턴해 주냐고. 투자잖아요. 내 아까운 그렇죠. 15살부터 19살까지 네. 청춘을 바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내 청춘을 공교육에 다 바쳐? 그럼 공교육이 날 보장해 주나? 자 그렇지 않다면 네. 나는 공교육에 60%만 투자하고 40%는 내 미래에 내가 투자할 거야. 네. 나는 이 얘기를 우리 막내랑 했죠. 그리고 우리 막내와 함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고 공부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박사님으로부터 박사님 책도 읽고 네. 박사님으로부터 이런 인사이트 얘기 나도 많이 들으니까 네. 좀 더 나도 확신 있게 엄마는 되게 흔들리거든요. 아이가 딱 붙으면 일단 엄마들은 갈 때 막 파리바게트 가서 그랬냐? 어머 저쪽 커피숍 가서 어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딱 심지를 잡으니까 아이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자기가 소진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10대는 네. 소진되지 말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 어떤 나이도. 그래서 네. 자기를 위한 시간을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사는 것이 곧 미래 교육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 또 오늘 교육만 얘기하면요 내가 좀 열이 받아요. 왜냐면 아이 셋을 키우면서 맞아요. 나도 이게, 예. 교육 미래 철학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해서 네. 그래서 박사님과 제가 뜻이 딱딱 맞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됩니다. 진짜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고2 조카가 있는데 지금 같이 지도를 그려도 늦지 않을까요? 라고 늦지. 하셨는데 그럼요. 그쵸? 안 늦죠. 뭐 일찍 하면 할수록 좋은데 네. 우리가 100세를 살아야 되니까 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질문을 주시는 그 분도 네. 동일하게 미래 지도가 이제 필요하죠. 앞으로도 20, 30년 이상 더 네. 일하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미래 지도를 하는 거는 늦은 나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빠를수록은 좋겠지만 네. 그래도 언제든지 뭐 시작하시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도 같이 대답이 연장선상이 될 것 같은데 40대 경력 단절 엄마도 이제 미래를 그릴 수 있다. 그럼요. 근데 어떠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라고 또 이제 또 되게 심오하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많이들 생각하세요. 네. 보통은 이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냐면 네.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되지?라고 한 다음에 뭐 미래 지도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네.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래 지도가 없는 그러니까 네. 지도가 없는데 네. 여행을 떠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어디를 떠나요? 내가 아주 모르는 나라를 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도를 먼저 펼쳐봐요. 그리고 어디를 갈지를 선택을 하죠. 네. 그런데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를 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경력이 단절돼서 새로 시작하신 분이든지 혹은 내가 은퇴 이후에 이막을 하려고 하는 분든지 혹은 자녀의 진로든지 마찬가지예요. 일단 지도를 그려놔야 거기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선택할 수 있고 네. 그걸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전략적 차원에서 네. 뭘 공부해야 될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지 하면 네. 운 좋게 그게 미래와 맞으면 괜찮은데 네. 상당히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미래 지도가 다 있어요. 네. 과거에 생각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미래에다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틀린 지도를 갖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 지도를 먼저 바꿔야 돼. 고정한 다음에 네. 뭘 할까를 네. 선택하고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뭘 배울까도 정확하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나의 비용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아하, 되게 중요하네요. 네. 좋아요. 오늘 저는 네. 그 박사님의 미래 지도 마지막 파트 4 네. 그 강의 잘 들으면 정말 네. 내 인생도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딱 그릴 수. 저 어른들이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근데 일석이조예요. 내가 들으면서 내 지도 그리고 애 지도 그리고 네. 완전 너무 좋은 건데요. 어쨌든 박사님 한국에 오셔서 큰일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이제 곧 미국 가실 텐데 가기 직전에 이제 막 다 털어놓고 가시니까 네. 아주 그냥 보람차시죠? 예. 내가 보람차구나. 우리가 보람찹니다. 우리가 저도 보람찹니다. 즐겁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신나네요. 이제 시간이 어느덧 이제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 네. 제가 이제 과정 안내 이제 간략하게 하고 네. 제가 이제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제 소감 한 말씀씩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네, 기다려 좋아요. 주십시오. 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과 퓨처 인사이터 김미경 학장님과 함께 뜨거웠던 토크쇼를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아이 미래 진료를 설계하기 위한 더 자세하고 실전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MKYU 자율전공 페이지에 개설된 엄마의 10시간 미래 수업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12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2강씩 총 18개의 강의를 수강하실 예정입니다. 날카로운 예측력으로 세계인을 놀라게 하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에게 우리 아이가 자립해서 살아가게 될 미래 세상을 배워보시고요. 그리고 자녀의 진로 방향을 여러분이 직접 계획할 수 있도록 5가지 템플릿을 직접 작성하는 실전형 그리고 맞춤형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아이 진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수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같은 링크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이후로는 전체 공개되어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OT 유익하셨다면 내일 오전 11시 MKYU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라이브 OT 현장 사진에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12월 16일 밤 9시에는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님 3분에게 직접 배우는 I Can Reboot 다시 배우는 두 번째 영어 라이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대학교가 사라진다. 김미경 학장님이 수없이 강조한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미 MKYU 강의를 통해서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 DJ스트 정지훈 교수님, 성균관대 최재분 교수님, 강원대 김상균 교수님 등 많은 대학 교수님들의 강의를 수강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영어를 잘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베이직, 라이팅, 스피킹 3가지 파트를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서 영어와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싶다면 서강대학교 교수님 3분에게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심지어 완강 후에 교수님에게 1:1 코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된다고 하니까 이번에야말로 영어를 다시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 라이브 OT도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사전 신청하시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우리 박사님과 학장님을 이제 떠나보내기 전에 그래도 오늘 이 강의 그리고 이 시간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미래 이야기 또 자녀의 진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저도 즐거웠고요. 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 미래를 관심을 갖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님들이 하나씩 알아가면 미래는 정말 우리 세대와 더 다른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공부할수록 기회의 문이 더 많이 열릴 수 있으니까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또 미래를 향해서 한 발씩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 이제 우리 막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네. 아이와 함께 미래 지도를 꼭 그려봐야 되겠다. 우리끼리 이제 좀 그냥 러프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박사님이 이제 앞으로
주시는 템플릿 그 미래 지도에 가이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 가이드가 있다면 좀 더 정확히 애랑 그 소재가 있잖아요. 소재가 있으니까 정확히 대화하면서 또 이제 애를 윽박지르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애를 괴물 만들거나 내가 괴물 되지 않고 정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해 나가면서 아이와 내가 동시에 꿈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아이는 엄마의 꿈이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아이의 꿈입니다. 우리 둘 다 꿈이 돼야 되거든요. 그 꿈이 되기 위해선 서로 꿈 실력을 갖춰야 돼요. 네. 근데 꿈 실력을 갖추는데 박사님의 강의가 이번 강의가 진짜 인생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강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꼭 들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이제 항상 그 러닝메이트 얘기했거든요. 왜 대통령 부통령 있듯이 누가 이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더 신나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분들 중에서 아이에 대해서 진로 고민하는 엄마들과 함께 이 강의를 듣고 같이 막 토론도 하고 이런다면 네. 지도도 같이 그리고 막 이렇게 네네. 같이 하면 네. 이거 막 팀플이잖아요. 팀플. 팀플이죠. 네. 팀플로 하면 저는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도 미리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박사님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지도 만들기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네. 자녀와 혹은 아빠, 엄마, 아이와 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좋고요. 아빠랑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럼요. 예. 그래야 그리고 나중에 초를 안 쳐 남자가. 그렇죠. 또 아는 분들과 같이 하면 서로의 아이디어들을 같이 그래. 해서 하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좋은 미래 지도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 네. 좋다. 저는 뭐 미래 지도를 만들면 뭐 아이의 꿈을 찾거나 또 엄마 아빠가 새로운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그 경험 혹은 결과가 뭐냐면 그거를 아이와 함께 만들 때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좋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이와 대화할 때 대화거리가 없었잖아요. 네. 맨 공부하라. 뭐 이런 거. 너 몇 점 맞았냐. 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아이가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아이가 부모님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네. 자기의 미래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 지도를 같이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아이가 모여서 미래 얘기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리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니까 여러 맞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뭐 그걸 보고 상상도 해보고 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겠니 뭐 하면서 나는 이게 좋은데 너는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이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네. 정말 좋은 강의 해주신 박사님께 여러분 하트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네. 너무 좋은 거는 네. 다들 1시간 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서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고 다들 네. 그러시는데 여러분 박사님이 강의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못다한 지식을 100배 쏟아내 주실 겁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열정 대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